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2018년 4월 9일 오늘은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열가의 영웅 25번째 설명드릴 차례죠. 오늘은 기존에 다뤘었던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 이라는 제목도 있고, 또 한 번 다뤄드리는 주가 수익 비율.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세한 부분은요, PEG라고 해서 PEG, 저희가 이제 1월 16일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이론이거든요. 피터 린치의 이론이라고 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 PEG는 어떻게 구하고 또 어떻게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지, 종목을 선정할 때 PEG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피터 린치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제목은 전에 다뤘었죠. 제품, 해당 회사의 제품이 상당히 좋은 게 있다면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어진다. 그래서 회사도 레그스라고 해서 스타킹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렸었죠. 팬티 스타킹. 예전에 이 레그스에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켜서 주가가 크게 반영이 됐던 그런 케이스를 소개해 드렸는데, 미국 시장에서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당 제품이 한마디로 지금 현재 아니면 조금 향후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품이 잘 팔릴 것이라고 해도, 그 해당 제품이 회사 매출액에 미치는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현저히 적다면 주가 반영이 크게 되기는 힘들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언급하고요. 이 부분을 구하기, 그리고 자료를 찾기가 힘들다면 주식 중개인에게 언제든지 물어봐서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PEG를 좀 정확하게 다루려고 하는데요. 주가 수익 비율이 제목이면서 PER이죠. 주가 수익 비율은. PER은 저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앞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을 여기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라고 피터 린치가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평가된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은 회사의 성장률과 같다. 회사의 성장률, 이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 성장률이라는 것을 말하죠. 이익 성장률을 어떻게 구할까? 이것도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중개인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줬는데,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코카콜라의 주가 수익 비율이 PER이 15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15%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주가 수익 비율이 연성장률이 있고요. 좀 지저분하니까 제가 지웠다가 다시, PER이, 주가 수익 비율이 연성장률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PER이 연성장률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면 그 주식은 헐값이 됩니다. 연성장률에 비해도 못 미치는 PER이 된다면 그 주식은 헐값이 된다는 거죠. 예컨대 해당 회사의 연성장률이 12% 정도 되는 회사가 있다. 근데 그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이 6이라면 이 주식은 아주 연성장률이 훨씬 더 높죠. 근데 PER보다 이제 연성장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식은 아주 매력적이게 되겠죠. 그런데 반면에 연성장률이 6%인 회사 주가 비율이 반면에 이제 6이다. 연성장률 6%인데 PER은 12다.
이러면 이제 주식은 헐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매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주가 수익 비율이 연성장률의 절반이면 주가 수익 비율이 연성장률 12%에 비해서 절반이다. 6밖에 안 된다. 12에 비해서 6이다. 라고 한다면 2배겠죠? 그러면 매우 유망하면서 반면에 연성장률이 2배 높다면 매우 불리하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연성장률은요. 여기서 이제 연성장률 구하는 것도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뭐 우선은 상장기업 분석이나 그 증권 사이트 여러 사이트에서 이제 쉽게 재무제표를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연간 이익을 본다면 나와 있는 부분이죠. 이게 이익 부분을 바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주당 순이익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EPS죠. 예, EPS의 성장률을 한마디로 계산해도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업의 연 성장률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미래 성장률의 경우에 일반 투자자들이나 전문 투자자들이나 예측이 부정확하기는 마찬가지다. 조금 더 복잡한 공식을 사용하면 배당까지 감안해서 플러스 여기서 배당까지 감안한다면 이익 성장률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 회사의 장기 성장률이 12%고, 장기는 이제 연 성장률을 말하는 거고요. 배당 수익률이 3%다. 이것도 연평가를 기준으로 하겠죠. 이런 경우에 두 수치를 더한 다음에 15, 이 수치를 더한 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서 주가 수익 비율이 PER이 1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수치가 1보다 작으면 여기서도 이제 연성장률의 퍼센테이지가 더 높잖아요. PER보다요. PER이 10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준치 1보다, 결과값이 1보다 높으면 전망이 좋다.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1보다 작으면 부실하다 라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2 이상의 주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2 이상의 주식들, 그런 주식들을 찾아서 매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계산을 해본다면 성장률이 15%, 배당 수익률이 3%, 이런 경우에 한 18 정도 나오는데 주가 수익 비율이 6이다 라고 한다면, PR이 6이다 라고 한다면 결과값은 3이 나오겠죠. 이런 경우에는 아주 유망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배당, 즉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포지션이 많겠죠. 현존하는 지금 시스템에서는 단기 포지션도 많지만요, 피터 린치는 장기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배당 부분을 항상 포함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패그는 배당 수익률을 좀 제외해 보는 겁니다. 성장성이 높은 국면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배당률을 제외하고, 그러면 통상 2 이상을 따지는 그런 피터 린치 입장에서는 한 1.5 정도로 하향 수정할 수 있겠죠. 배당률이 빠지니까. 그래서 1 이상인 패그가 1 이상인 종목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구성했던 케어젠을 하나 대표적으로 한번 패그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분모와 분자가 바뀌면 여기서는 분모가 PER이었고
분자가 EPS 증가율이었죠. 이게 1 이상이면 좋다는 것이고요. 더 많이 값이 나올수록 좋다는 것이고, 만약에 분자와 분모가 바뀐다면 당연히 EPS 증가율 PER을 바꿔서 본다면 1 이하가 나와야 좋겠죠. 네, 그런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은 이 케어젠의 부분에서 지금 연간 수익률을 보는 부분을 제가 켜봤거든요. 케어젠의 EPS는 2017년에 비했을 때 2017년에 EPS는 2264예요. 그리고 2018년의 예상치는 3239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값을 몇 퍼센트 정도 성장했는지 계산을 해본다면요, 대략 2264 나누기 3239, 3239 나누기 2264, 그러면 1.43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1 빼기 곱하기 100 하면은 이제 43% 정도 성장을 하죠. 43%의 성장률, 그래서 EPS 성장률은 43이 되겠고요. 이제 PER, 해당 연도의 PER 예상치는 30.56이 나오거든요. 소수점을 좀 제외하고 30 정도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치가 이제 43, 30, 1.43이 나오죠. 즉 이제 1보다 높은 값이 나와서 페그 입장에서는, 페그 값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장기 투자로 배당 수익률까지 더한다면 배당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서 더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피터 린치가 원하는 페그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평생 회원님들을 제외하고도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여러 회원님들 입장에서도 페그를 잘 계산하셔서, 분모 분자, 이게 PER이 이제 분모일 때는 당연히 이제 1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좋은 종목으로 발굴 잘 하셔가지고 원칙에 잘 적합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은 설명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